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글로벌 보안 컨설팅 회사 시큐리티 글로벌의 27층 회의실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 아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서 약 30명의 직원들이 둥그렇게 배치된 회의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 구석, 창가 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민준, 36살의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로 이 회사의 위기 대응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3년이 넘었죠. 그는 언제나 그렇듯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 그 자체였어요. 민준의 바로 옆자리에는 에단 밀러가 앉아 있었습니다. 34살의 미국인으로 보안팀에서 중간 관리자급 역할을 맡고 있는 그는 오늘따라 유독 민준을 의식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에단의 눈빛에는 묘한 우월감과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맥킨리 부사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 업무 사항들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었죠. 52살의 그는 전직 미군 중령 출신답게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때때로 민준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번 주 클라이언트 미팅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처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각자 태블릿과 노트북을 열어 일정을 확인했죠. 민준 역시 조용히 자신의 업무 스케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슬쩍 민준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민준, 너는 항상 조용하네. 회의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다른 동료들도 민준에 대해서는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어리버리한 편, 존재감이 별로 없는 직원 정도로 여기고 있었죠. 실제로 민준은 회사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묵묵히 맡은 일만 처리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리처드 부사장이 마지막 안건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지만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요. 그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리처드 부사장과 눈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남들이 알 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5 무리를 지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시큐리티 글로벌의 구내식당은 꽤 널찍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죠. 큰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식당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자신의 도시락을 들고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에단이 일부러 민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단의 얼굴에는 장난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민준, 너 한국에서 왔다며? 에단이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군대는 어땠어? 진짜 힘들다던데? 민준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럭저럭? 에단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한국? 전쟁 때는 도망이나 잘 치는 나라 아냐? 진짜 총 한 번 쏴본 적 있어?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동료들이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이클과 제니퍼, 그리고 톰까지 에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식당의 분위기가 조금씩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두 번 정도는 쏴봤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두 번? 에단이 크게 웃으며 주변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들었어, 여러분? 민준이 총을 한두 번 쏴봤대요. 그의 웃음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죠. 마이클이 에단의 농담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에단, 너무 심하게 놀리지 마. 민준도 나름 열심히 일하잖아. 하지만 그의 말투에도 민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니퍼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준은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니까요. 다만 좀 어리버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 테이블 주위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톰이 에단을 향해 말했어요. 너는 로티시 출신이라며? 적어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은 받았겠네. 에단이 자랑스럽게 가슴을 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미국 육군 로티시 프로그램 출신이야. 리더십 훈련도 제대로 받았고. 민준은 계속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보였죠. 다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계속해서 민준을 놀렸습니다. 민준, 너 혹시 군대에서 취사병이었던 거 아냐?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고.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 구내식당 입구로 리처드 부사장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리처드는 무표정한 얼굴로 식당을 둘러보다가 민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에단과 다른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그의 귀에도 들어왔을 것입니다. 잠시 후 리처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민준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준도 잠깐 리처드와 눈을 마주쳤지만 곧 다시 자신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시큐리티 글로벌 전체 직원들에게 특별한 공지사항이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특수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었죠. 회사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공지문에는 상세한 훈련 일정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특수 리더십 훈련은 뉴욕 북부 산악지대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됩니다. 리처드 부사장이 다시 소집된 전체 회의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밀리터리식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리더십과 팀워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던 그들에게는 꽤 생소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마이클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게 되나요? 무장행군, 야간 서바이벌, 생존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처드의 대답에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물론 안전을 위한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문 교관들도 함께할 예정이고요.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저희는 대부분 이런 훈련 경험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죠. 에단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로티시 출신이라 이런 훈련에는 꽤 익숙합니다. 기대되네요. 그의 말에 몇몇 동료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톰이 에단을 향해 말했습니다. 역시 군 출신은 다르겠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좀 걱정이 되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에단이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특히 민준 같은 경우는 그가 민준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공지사항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장행군, 야간 서바이벌, 생존훈련. 이런 단어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다만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리처드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팀은 무작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각 팀에는 리더를 선정하게 되고 그 리더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팀의 성과가 좌우될 것입니다. 팀 구성은 언제 발표되나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내일 오전에 발표하겠습니다. 리처드의 대답이 끝나자 직원들은 서로 누구와 같은 팀이 될지 궁금해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에단이 슬쩍 민준 쪽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과 같은 팀이 되면 재미있겠는걸? 그의 말을 들은 주변 동료들이 키득거렸어요.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 가운데 리처드는 민준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을 때 리처드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민준도 그 시선을 느꼈지만 여전히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정리하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리처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튿날 오전 드디어 팀 구성이 발표되었습니다. 총 6개 팀으로 나뉘었는데 각 팀당 5명씩 배정되었어요. 놀랍게도 에단과 민준이 같은 팀에 속하게 되었고 마이클, 제니퍼, 톰까지 함께였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에단이 팀원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계획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팀 이름은 알파팀으로 하죠.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더는 누가 하게 되나요? 당연히 에단이 해야죠. 톰이 즉시 대답했어요. 로티시 출신이고 이런 훈련에 가장 익숙하니까.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에단이 리더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에단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잠깐 민준이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어요. 군대 나왔다며? 한국 군대에서는 어떻게 훈련했는지 궁금하네. 에단의 말투에는 분명한 조롱의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원들도 그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우시면. 민준은 잠시 동안 말없이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오, 정말? 에단이 과장된 놀라움을 표현했어요. 그럼 민준이 우리 팀 리더네요. 기대되는걸요? 톰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준 씨는 평소에 말도 별로 안 하시는데. 괜찮아요. 민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련 당일 뉴욕 북부 산악지대에 도착한 알파팀은 다른 팀들과 함께 베이스 캠프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전문 교관이 지도와 나침반 그리고 기본적인 서바이벌 장비들을 나눠주며 설명했어요. 각 팀은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거쳐 최종 목적지에 도달해야 합니다. 교관이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6시간 정도지만 날씨와 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에단이 민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리더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민준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따라 움직이며 최적의 경로를 찾고 있었어요. 우리는 민준 리더를 믿고 따라가야겠네요. 마이클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니퍼가 배낭을 메며 말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요. 산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출발 신호가 울리자 6개 팀이 각자 정해진 루트로 향했습니다. 알파팀도 민준의 선도 하에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민준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지형과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출신 리더님이 어떤 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되네요. 출발한 지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의 강도가 세졌어요. 곧 폭우로 변했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씨가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제니퍼가 우비를 꺼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람까지 강해져서 우산을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단이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리더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날씨에 계속 가는 게 맞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민준의 판단을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준은 지도를 비닐봉지에 넣어 보호하며 주변 지형을 살펴봤습니다. 근처에 임시로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톰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 비로는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요. 혹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준이 나침반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방향은 정확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바위 절벽 아래쪽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마이클이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말했어요.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지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민준이 간단히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었어요. 지형을 읽는 그의 능력은 일반인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면서 작은 계곡물이 급류로 변했고 팀원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에단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리해서 갈 필요 있나요? 차라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계속 앞으로 가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에단이 미끄러운 바위를 잘못 디디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그만 옆쪽 수로로 굴러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 에단의 비명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렸어요. 에단! 제니퍼가 소리쳤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당황하며 에단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어요. 에단은 수로 아래쪽에서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파요.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톰이 우왕좌왕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이클도 당황한 채로 말했어요. 의료진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산속에서 어떻게? 그런데 민준만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배낭에서 응급처치 도구들을 꺼내며 에단에게 다가갔어요.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능숙한 손길로 에단의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골절은 아니었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부종이 생긴 상태였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걷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니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은 자신의 벨트를 풀어 에단의 다리를 고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등에 에단을 업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뭐라고요?
에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험한 길을 저를 업고 간다고요? 네. 민준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돌아온 후 이틀 뒤 시큐리티 글로벌 본사에서는 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미팅이 열렸습니다. 27층 대회의실에 모든 참가자들이 모여 앉았고 리처드 부사장이 각 팀별 성과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팀들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리처드가 보고서를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한 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른 팀 리더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발표하는 동안 알파팀 테이블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로 앉아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알파팀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리처드가 알파팀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더였던 장민준 씨,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에단이 갑자기 손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리처드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에단 씨가? 하지만 리더는 민준 씨였는데?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에단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희 팀이 실패한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단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부터 우리 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날씨가 나빠졌을 때도 무리하게 계속 가자고 했고 그 결과 제가 이렇게 다치게 된 거죠. 제니퍼와 톰, 마이클이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도 에단의 말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준 씨가 리더로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의견을 별로 듣지 않으셨거든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위험 상황에 대한 판단도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니퍼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물론 민준 씨가 에단 씨를 업고 온 것은 정말 대단했지만 애초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에단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군대가 뭐 그렇죠. 개인 플레이에만 익숙하고 팀워크는 전혀 모르잖아요. 다 민준 씨 때문에 우리 팀이 망친 거예요. 민준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고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다만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다른 팀원들도 에단의 말에 점점 더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소통 없이 혼자서만 결정하면 어떡해요. 에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회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민준 씨 같은 스타일로는 진정한 팀워크를 이룰 수 없거든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에단의 말에 수긍하는 듯 했고 일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처드 부사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민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비난과 모함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초연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리처드 부사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매우 신중하고 무게감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잠깐만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에단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조용히 하세요.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회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질이 그리 좋지 않은 마치 10여 년 전에 촬영된 것 같은 영상이었어요. 배경은 황량한 사막 지역이었고 멀리서 총성과 폭발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10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리처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작전 중에 일어난 일이죠. 영상 속에서는 여러 명의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었고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부상을 당해 쓰러졌어요. 상황은 매우 위급해 보였습니다. 적이 쓰러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리처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총성이 더욱 격렬해지고 다른 군인들은 엄폐물 뒤로 숨어들었어요. 하지만 한 명의 군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부상당한 리처드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의 움직임은 전문적이고 신속했어요. 적의 총격을 피해가며 지그재그로 이동하다가 리처드에게 도달해서는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처드를 자신의 등에 업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영상 속 그 군인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과 움직임에서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군인이 적진을 뚫고 저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설명했어요.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영상이 멈추자 리처드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고정되었어요. 그 군인의 이름은 장민준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에단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다른 팀원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리처드가 민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식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그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리처드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절도가 있었어요. 마치 다시 군인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는 전설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특수전사령부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원이었고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했던 민준이 실제로는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에단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부끄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죠. 리처드의 격리가 끝나고 회의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에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감정의 변화가 없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자신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었죠.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톰과 마이클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리처드 부사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훈련에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는 에단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목소리 큰 사람이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에단은 창백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원망이나 분노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죠. 민준 씨. 에단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무시하고 깔보던 동료가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민준이 회의실 문에 손을 대려는 순간 리처드가 다시 일어나 그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중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례였어요. 민준은 잠시 멈춰서서 리처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례로 화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우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가자 복도 끝으로 그의 뒷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리처드는 여전히 거수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10년 전 전장에서의 기억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에단은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고 다른 동료들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큐리티 글로벌에서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를 조용하고 어리버리한 직원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었죠. 민준은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침묵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과 여유로 여겨졌습니다.